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잘생긴 사람 뺐다고 하니까 김병주 의원 의문의 일패라고 아니, 그러고 보면 김병주 의원님이 좀 키가 좀 작아서 그렇지 이 양반도 꽤 괜찮은 얼굴이에요. 약간 귀여운 얼굴이잖아요. 이 양반도 젊을 때 좀 날렸을 것 같기는 해. 자, 그러면 얼른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오늘 전당대회 소식 제가 첫 번째 주제로 준비해 봤습니다. 소식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김민석, 한준호, 전현희, 김병주, 이현주 이 5명이 최고위원으로 당선됐습니다. 이재명 대표야 말할 것도 없죠. 사실 얼마나 큰 표차로 당선되느냐 그게 더 관심거리였습니다. 한편 저는 90%는 넘으면 안 되는데 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분명히 그걸로 물고 뜯고 할 거예요. 그래서 80% 밑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와 주는 게 좋을 텐데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최종 득표율은 보니까 그렇게 나왔다고 하더군요. 다행입니다. 물고 뜯고 안 할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 당선 순항연설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거를 하다 보면 오해도 쌓이고 또 이런저런 얘기들도 많이 감정도 상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제 하나로 뭉쳐야 할 때다. 우리 사이의 차이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저들보다 크겠느냐. 이번 선거 기간 내내 이재명 대표가 강조했던 얘기입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이렇게 등을 돌리고 멀어져 나가지 않도록 최대한 우리 편을 많이 끌어모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했을 거고요. 그게 너무나도 절실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제 끝났잖아요. 네. 제가 또 이 얘기 한다고 쉴드 친다, 누구누구 쉴드 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이고, 참, 제가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쉴드 친다라고 떠버리는 사람이 있더군요. 욕해도 쉴드 친다. 더 세게 욕해야 되는데, 그쯤에서 만다고 쉴드 친다. 심지어 교묘하게 쉴드 친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애시당초 제 방송 들어와서 할 말이 그거였던 거지. 예. 들어와서 시비 걸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언급 안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요, 목요일쯤에 조금 정리를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당대회의 열기가 조금 가라앉고 다들 객관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면 말씀드려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은 당선자에 대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당선자 중에 이 5명, 그 중에서도 전현희, 김병주, 이현주 이 3명은 제가 플레이오프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중에 누구가 살아남을 것인가? 제가 그렇게 했었죠. 이 중 누가 살아남을까? 그런데 다 살아남았네요. 야, 정말 놀랐습니다. 당원들이 직접, 당원의 의사가 직접 반영되는 정당이 이렇게나 무섭습니다. 중간에서 그 이상한 이 소음 공해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들한테 이 집단지성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네요. 일단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오늘은 국민 여론조사하고요, 그 권리당원에 대한 ARS 투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대의원 투표도 있었습니다. 그 3가지 투표를 합산해서 오늘 최종 결과가 나왔죠. 우선 국민 여론조사를 보겠습니다.
기호 순대로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1위는 김민석 후보였습니다. 19%. 계속해서 이 김민석 후보는 선거 후반으로 갈수록 지지율이 높아졌고요. 17%에서 22%까지 득표를 해왔습니다. 오늘도 19%라는 상당히 높은, 거의 당원들의 뜻과 일치하는 그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국민 여론조사. 자, 그리고 2위는 전현희 의원이었습니다. 국민 여론조사에서 전현희 의원이 17.47%. 이 국민 여론조사가 전체 이 득표에서 30%를 차지하죠. 그럼으로써 전현희 후보가 최종 결과에서도 순위가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3위는 이현주 후보죠. 이현주 후보도 국민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선전했습니다. 그래서 득표율이 상당히 높았어요. 하지만 김민석, 전현희에 비하자면 표 차이가 좀 나죠. 19, 17인데 14%. 그러니까 아마 대다수 국민들은 전현희, 김민석 이 두 사람을 뽑은 것 같아요. 전현희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 윤석열 정권과 맞짱을 뜨는 그런 모습, 이 모습이 상당히 국민들한테 각인이 잘 되었기 때문에 이런 최종 결과를 받아들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해 봅니다. 김민석 후보와 전현희 후보의 득표율을 보면은 깜짝 놀랄 정도예요. 약간 김민석 후보한테 갈 표가 전현희 후보한테 옮겨간 거라고도 보입니다. 3위는 이현주, 4위는 김병주 후보고요. 5위는 한준호 후보였습니다. 자, 6위는 정봉주, 7위는 강선우, 4위는 민영배 의원이었습니다. 민영배 의원이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최하위입니다. 꼴찌예요. 대단히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인데 국민들한테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점이 좀 아쉽습니다. 정말 열심히 뛰시는 분인데 이렇게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민영배 의원이 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언론에서 잘 안 받아줘요. 언론이 제일 안 받는 얘기가 뭡니까? 이재명 대표 재판 관련 얘기, 검찰 비판하는 얘기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민영배 의원이 상대적으로 좀 손해를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민영배 의원이 아깝다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도 그 점에는 동일합니다. 자, 국민 여론조사는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은 권리당원 투표입니다. 권리당원 투표는 최종 결과입니다. 최종 결과는 자, 김민석 의원이 1위를 차지했고요. 2위는 역시 깜짝 놀랐습니다. 전현희 의원입니다. 오늘 ARS 득표에서 전현희 의원이 상당히 많은 표를 가져갔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오늘 ARS 투표로는 전현희 의원이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종합 최종 합산으로는 2위였지만 놀랍게도 ARS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전현희 의원이 열심히 뛰고 또 그만큼 윤석열 정권과 맞짱을 뜨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잘 알아주셨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3위는 한준호 의원입니다. 한준호 의원님, 꾸준히 득표를 하고 있죠. 4위는 보면은 김병주 의원이에요. 4위 김병주 의원, 5위가 정봉주 의원입니다. 6위는 이현주, 7위 민영배, 8위 강선우 이런 순서였습니다. 정봉주 의원님 같은 경우는 국민 여론조사에서부터
상당히 부진합니다. 국민 여론조사의 경우 하위권으로 쳐졌어요. 대의원 득표를 보시겠습니다. 대의원 득표에서는 1위가 한준호 의원이었습니다. 아니 뭐 대의원들한테 뭐 뿌렸어? 한준호 의원님? 예, 1위 18.26%, 2위는 전현희 의원이었습니다. 17.65%. 그리고 3위가 김민석 의원 15.6%였고요. 4위는 민영배 의원. 예, 민영배 의원이 그래도 이 대의원 득표에서는 상당히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5위는 이현주, 6위는 김병주 이렇게 됐었습니다.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7위까지 내려갔습니다. 이 참 보면서 이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에 국민 여론조사에서 6위, 권리당원에서 5위, 대의원에서 7위. 어휴, 한 주 사이에 지난주는 그래도 뭐 대충 그래도 4위, 5위 버티고 있었는데 이번 주는 갑자기 이렇게 훅 뒤로 밀려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무섭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 국민 여론조사나 대의원 득표에서는 여전히 정봉주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권리당원 득표에서 5위 이상을 유지를 하면은 무난히 당선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나 대의원 득표에서 오히려 권리당원 득표보다 낮게 나오는 바람에 결국 고배를 마시고 말았네요. 자, 그리고요. 이어서 계속 분석을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권리당원 득표 부분을 제가 따로따로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권리당원 득표 수 같은 경우에 어제까지 득표가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김민석, 김병주, 정봉주, 한준호, 전현희, 이현주, 민영배, 강선우 이런 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봉주 의원이 웬만해 가지고는 6위로 밀어지지는 제가 않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마 이현주 의원이 올라올 수 있을까 없을까 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순위가 조금 정봉주 의원이 한두 단계 내려갈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예측을 했었는데 예, 이현주까지 쭉 치고 올라오는 이변이 나왔습니다. 이변이에요, 이변. 자, 오늘 ARS 결과가 첫 번째였습니다. ARS 오늘 있었던 권리당원 ARS 투표에서 전현희 의원은 54,000표를 얻었습니다. ARS 득표율 1위였어요. 전현희 의원이 1위였습니다. 김민석 의원이 2위로 밀려날 정도였어요. 3위는 한준호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ARS 오늘 투표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겁니다. 보면은 다른 그 순위권 밖에 이 후보들과 비해서 적어도 2만 표, 3만 표 정도의 차이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여기서 그냥 게임이 끝나버렸다고 해도 과언 아니겠죠. 4위는 이현주 후보였습니다. 이현주 후보가 34,000표. 그리고 5위가 정봉주 의원이었습니다. 일단 뭐 타격이 컸던 것 같아요, 여기서. 여기서 또 특히 타격이 컸던 거는 표 차이가 제가 얼마 안 나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현주 후보하고는 제가 10,000표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걸 뭐 역전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여기서 이미 4,000표 정도 만회를 했고, 그리고 아까 보시다시피 여론조사라든지, 그리고 대의원 득표에서 완전히 이 순위를 앞질러 버렸습니다. 그리고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봉주 의원보다 무려 2만 표 이상 많이 나왔기 때문에 순위를 완전히 앞질렀고요. 원래 처음부터도 한 2,000표 정도 차이가 안 났거든요. 한준호 의원 같은 경우도 4,000표 차이가 났는데, 예, 당장 ARS 득표에서 7,000표 이상 차이를 내면서 순위를 뒤집어 버린 겁니다. 그 결과, 예, 순위가 확 바뀌어 버리죠.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김민석,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정봉주, 이현주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김민석, 김병주, 정봉주, 한준호, 전현희였는데
김민석,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정봉주가 된 겁니다. 권리당원 득표 부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전현희 의원이 5위에서 2위로 올라가고요. 정봉주 의원은 3위에서 5위로 내려갑니다. 한준호 의원은 4위에서 3위로 올라갔죠. 와,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하룻밤 자고 나면은 상황이 또 바뀌어 있고 그런 겁니다. 지역별 투표로 이렇게 쭉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매번 이 표를 보여드리면서 득표 순위가 어떻게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다시피 전현희 의원이 이번 순회 경선 중에서 처음으로 1등을 합니다. 서울 투표에서 2위를 하더니 오늘은 1위까지 올라갑니다. 김민석 의원은 계속 후반부에서 1등을 유지했지만 오늘은 2위로 떨어졌죠. 그리고 오늘 사실 좀 치명적이었던 게 이 정봉주 의원은 여기서 별로 투표를 얻지 못합니다. 치명적이었어요. 자, 여기에 국민 여론조사와 대의원 투표에서 6위, 7위를 하는 바람에 밀려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뭐 정봉주 의원으로서는 선거 전략의 실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종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이 전당대회 결과를 이렇게 봅니다. 투사들의 선전이라고 말이죠. 아시다시피 김병주 의원도 그렇고 전현희 의원도 그렇고 국힘당과 정면으로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국힘당의 그 억지 앞에서 당당하게 맞서서 큰 소리를 치면서 정신 나간 국힘당이라고 말하거나 김건희 살인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시원함을 느끼지 않은 사람들 없었을 거예요. 솔직히 지금 다들 윤석열, 김건희 미워하고 저걸 끌어내려야지 라고 말을 합니다만, 그렇게 시원하게 정신 나갔다, 살인자다 라고 말하지는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 시원한 얘기를 이 두 사람이 해준 겁니다. 더군다나 이 두 분 상당히 유순해 보이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유순해 보이지만 강단이 있는 인물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드러난 거죠. 바로 대중들이 원하는 사람, 당원들이 원하는 최고위원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정확하게 드러난 겁니다. 윤석열 정권과 맞짱 뜰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원했다는 거죠. 막판에 뒷심을 발휘한 이현주 역시 그런 의미에서 당선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가장 전투적으로 싸울 수 있는 사람, 민주당에서 국힘당과 가장 치열하게 싸울 수 있는 사람? 뭐 의견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이현주를 꼽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보자면 국힘당 쪽에서 더럽게 싸울 때 거기에 맞서서 같이 더럽게 싸울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봤기 때문에 전투력 하나만큼은 인정해 줘야 된다 라는 것이 이현주 의원이 막판에 뒷심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배경, 힘이 된 것 같습니다. 계속 보니까 정봉주 의원에 대해 안타깝다 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근데 안타까울, 제가 그런데 그분들 다른 얘기는 제가 할 건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선거 전략을 잘못 짰다라고 말하는 게 이겁니다. 누구랑 싸울 것이냐, 이거를 정해야 되는데, 누구랑 싸울 것이냐, 이 타겟을 잘못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타겟을 처음부터 정봉주 의원이 윤석열하고 안 싸운다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하지만 무엇을 중점에 두고 무엇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냐, 이 부분에서 좀 그랬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 외에 다른 부분은 따로 따져보도록 할게요. 그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요,
목요일 날 제가 얘기할게요. 오늘은 제가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 오늘 얘기하면요. 다들 감정이 상해가지고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점으로 제가 일부러 미뤘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27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뭐 벌써부터